부동산 투자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적당한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팽배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13년 동안 힘들게 모은 자산이 단 2개월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 행위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이 시대에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쟁이가 되어가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영끌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13년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1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주변에서는 집값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어씨도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씨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영끌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고, 언론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어씨의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13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잃고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부업까지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리한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정책 변화에 취약한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신혼부부의 첫집 악몽으로 변하다. 두 번째 사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 B씨와 C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계획을 세우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 자산을 쌓고 집값이 오르면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계획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지역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집값이 더 빠르게 떨어졌고, 그동안 부담했던 이자와 원금 상환도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이자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힘들게 모은 결혼 자금과 신혼의 행복이 한순간에 빚더미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신혼부부와 같이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꿈꾸다 빚더미에 앉은 C씨. 세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 은퇴를 준비하던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했죠. 처음 몇 달은 월세 수입이 나름대로 괜찮았고, C씨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차례차례 가게를 접기 시작했고, 빈 상가는 늘어만 갔습니다. C씨는 한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본인의 생활비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던 C씨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가를 팔지도 못하고 유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산의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 투자,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금물.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자는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끌을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행위는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상환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여라. 부동산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동반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투자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명심하고 무리한 선택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영끌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무리한 대출과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큰 재정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실패 후에는 좌절하기보다 재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투자 실패 이후 어떻게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조언과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손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다 보면 더 깊은 재정적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첫 사례의 어시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을 때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시는 처음에 자산이 30% 이상 하락하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달랐고 손실은 더욱 커졌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손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신속하게 매도하여 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을 감수한 후에는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전문가나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무리한 대출 상환을 조정하는 전략.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대출 상환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영끌로 인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B씨와 C씨의 사례처럼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져 결국 신용에 타격을 입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재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재조정은 일종의 리파이낸싱 리퍼낸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대출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수입원 다변화를 통한 재정 안정. 부동산 투자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데는 수입원의 다변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수입원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C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 경우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업을 시작하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나 배당주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인 자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 방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조금씩 회복하고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 부동산 투자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자산의 몰빵 투자에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집중 투자하다가 시장 변동성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는 자산 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분산이란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군에서 수익을 올려 전체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자산 분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재정 회복을 위한 장기적 시각.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실패 이후 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투자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 관리 능력을 키워나가면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부동산 투자 실패는 분명 큰 타격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재정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 탄탄한 재정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제시한 5가지 전략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